네, 강원도 원주울 당협위원장 공모에 신청한 김대현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현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재직했던 6급 공무원은 현 정부가 민간인을 사찰했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입니다. 현 정부는 적폐를 청산한다는 미명하에 과거를 들춰냈고 그 와중에 법치를 무력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또 다른 적폐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시장 경제의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재직했던 5급 공무원은 현 정권이 민간 기업의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고 적체 규모를 조작해서 자신들의 유리한 통계로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낯선 정책으로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 시장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우선주의를 채택한 현 정부의 외교로 인해서 우리의 전통적 우방들과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한반도의 평화는 허상일 뿐입니다. 저는 조선일보 주간조선에서 사실을 전달하는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TV조선에서 논평을 통해서 해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목도하고 단순한 사실 전달 혹은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논평만으로는 안 된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원도 원주울은 종래에 우리 당의 텃밭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지형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삼선 민주당 도지사, 삼선 민주당 원주시장, 그리고 원주울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2016년, 17년, 18년 세 번의 선거를 내리 패배했습니다. 만약에 원주가 뚫린다면, 인구가 많은 원주가 뚫린다면 강원도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원주, 과연 보수 우파 진영을 버리고 좌파를 선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유치한 원주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젊어졌고 변화도 빨라졌습니다. 이제 젊은 보수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합니다. 보수 우파 정치인이 새 길을 열어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회견사에 보면은 적폐를 청산해 가는데 지금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정부의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많이 일을 벌이고 있는데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많은 그 젊은 분들이 계속 그 과도한 권력 당국의 개입을 폭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관해서 어떻게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 한 건도가 아니라 여러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 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을 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이런 자유를 억압하는 비민주적인 국정 운영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사법부의 적폐를 정리하겠다고 하면서 애초에 문제 제기가 됐던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으로 해서 단죄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 검찰과 현재 청와대 혹은 현재 정권이 매우 밀접하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사법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곧 각 정부 부처에서는 공공기관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낙하산들이 이미 상당 부분 포진해 있고 지금도 수많은 낙하산들이 정권의 비호 아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적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 정부 내에서 지금 현재 3년 차가 들어오면서 이미 리크, 이른바 권력의 누수가 시작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강한 권력으로 이 모든 것을 누를 수 있다, 이런 오만함으로 현재까지 버텨왔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이 현 정부에게 더 큰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도덕성을 반드시 지켜내지 않으면 오히려 지난번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정권의 교체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주을 조직 활성화 방안. 자, 지역과의 연고 유무 동참 뭐 포함. 그러니까 지역과의 연고 유무를 포함해서 원주을의 조직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달라는 취지 같습니다. 네, 원주울의 조직 강화. 우린 지난번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3번의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다음 선거는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여야 합니다. 제가 조직을 가꾼다면 기존에 있었던 청년 혹은 여성 또 장애인 위원회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조직위원장이 된다면 저는 시장경제 자유민지 수호 특위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선거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직을 맡고 나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의 시발점일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시장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현 정권의 실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젊은 청년들을 하나로 응집해내겠습니다. 저 김대현 원주에서 20년 이상 나고 자랐습니다. 제 어머니 그리고 심지어는 제 처가도 원주에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리고 제 어머니 농사도 지으시고 식당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면접을 볼 때 당신은 그럼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거냐 물어보실 줄 알고 제가 답변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적어도 식당을 하시니까 밥 굶은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향을 떠나왔지만 20여 년 동안 한 달에 적어도 2번, 3번씩 매주 지역에 가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재래시장 또 새벽시장 그리고 어머님이 만드신 곡식을 갖다 팔고 하면서 원주 시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혁신도시의 공동화 문제 원주 지역에서 승리하려면 인구수가 많은 혁신도시를 잡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저 김대현 혁신도시의 젊은 층, 젊은 유권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모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제를 뽑을 겁니다. 뽑으면 그 주제에 맞는 설전을 벌이시면 됩니다. 뭐 다른 좀 그 개인적인 말씀은 삼가시고 주로 주제에 천착해 주십시오. 자, 제가 뽑겠습니다. 삼권 분립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 독재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러한 삼권 분립을 유지하고 있는 장치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수사는 삼권 분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삼권 분립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 독재를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삼권 분립을 유지하고 있는 장치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수사는 삼권 분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자, 1번 후보가 30초 동안 모두 발언하시고요. 이어서 2번 후보가 30초 동안 모두 발언하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운 토론입니다. 먼저 김대현 후보가 30초 동안의 발제를 해주십시오. 네, 삼권 분립이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국회가 있어서 국민의 여론을 받들어서 대의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이 국회가 행정부, 우리 삶에 필요한 행정을 책임지는 곳을 견제합니다. 그리고 또 사법부, 이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잘잘못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는 오히려 정권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네, 현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사법농단을 제어하겠다 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이었던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지금은 다른 격가지 재판을 거래했다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죄인을 단죄하는 것이지 특정 타깃을 잡아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 때문에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혹시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강호 후보께서는 이 의구심을 갖는 여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계속해서 적폐청산으로 사법부를 수사하고 있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그 현 정부가 차곡차곡 뭐 시나리오대로 그 적폐를 명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지금 마지막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끝이 없을 거라고 보고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가 이상한 집단에서 지배된다면은 어떻게 그 마음대로 일상생활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그리고 복리가 굉장히 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가 만약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개혁 방안이 과연 지금 현재 사법부에 적절할까에 대한 혹시 의견도 있으신가요? 네, 사법부가 내부에서 충격보다는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에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언이 사인이 오면은 또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안 되고 사법부 자체 내에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외부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대법원 판사 보면은 굉장히 그 좌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는 안 되겠고 그 사법부 자체 내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법부 구성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사법부가 관료 조직화돼 있기 때문에 이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관이 굴복하고 그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관 개개인이 다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 독립성이 침해되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한다. 어떤 방식이 있을까? 다들 아시겠지만 대법원장조차도 우리는 대통령이 임명장을 줍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경륜을 바치고 오랫동안 합리적인 어떤 이 법조인으로서 생활해온 분들을 약 예를 들면 한 10년 정도 경륜을 갖추신 분들을 일할 수 있게 그곳에 배치한다 그러면 어떤 인사권자에게 예속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범위 안에서 재판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법부의 독립이 그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방법이 문제입니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한다는 게 사실 그러면 그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우리 대법원장도 춘천지방법원장 하다가 어린 사람이 대법원장 됐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봐도 순리로 된 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대법원이 대법원 판사들이 인사권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판, 향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한 서울에 있고 싶지 지방에 가서 있고 싶겠습니까? 사실 원주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왕이면 원주 가기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뭐 사법부 수레들한테 잘 보인다든가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공평하게 인사가 완전히 자유화돼 가지고 그 사법부 내에서 하게 돼 가지고 객관적으로 한다면은 그 사법부의 독립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해봐야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후보 30초. 정권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권력자는 국회를 무시하거나 혹은 국회와 타협을 등한시합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입법기관이자 독립된 기관이고 그리고 국회에서 견제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행정부가 충분히 담아내야 하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10초 더 드릴 테니까요. 30초. 네, 사법부가 그 독립되었다는 건 그 당연한 말씀이고 사실 그 청와대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는 거 그리고 사법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은 그 국민들의 권리와 굉장히 침해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법부 자체 내에서 위만 보지 말고 전체 국민을 보고 재판을 하라는 것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0초까지. 하여튼 사법부가 독립될 수 있도록 스스로 개혁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 토론 준비하시느라고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 지역 혹은 원주 지역 보니까 미세먼지 나쁨,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발생 원인 혹은 또 그 여러 가지 거기 있을 겁니다. 뭐 디젤류, 공사장 먼지, 뭐 화력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우리 저 김 후보님께서는 이렇게 나빠진 이 환경, 특히 대기 환경 같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지 그런 정책적인 대안 같은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시작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사에 재직했을 때 이거를 중국을 대륙을 훑으면서 직접 그 영향을 체크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 박사님과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 그 결과는 알 수 없다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주장을 하고 중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직접 가서 현장을 보니까 체크하고 연구할 수 있는 데이터도 부족했고 현장에 며칠간 머무른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기도 어려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오염원들, 이 오염원들을 먼저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유입되는 어떤 중국에서 유입되든지 이 유입되는 것에 대한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서울시가 얼마 전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버스를 무인 등차하기로 하고 했었는데요. 이 좌파 성향의 정부 혹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가 원인 규명을 하지 않고 무작정 예산을 퍼부어서 어떤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정부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하자. 그때 중국의 얘기해도 늦지 않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급진적 좌파 정권의 한계와 부작용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신보수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해 초 신보수주의 헌장을 제정했고 지금도 비대위 체제에서 새로운 이념과 좌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훌륭한 컨텐츠를 지역에 착근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젊은 보수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제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자, 떨리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결과는 나옵니다. 그리고 최종 평가입니다. 자, 최종 결과 보겠습니다. 김대현 89, 이강우 43. 자, 우리 원주 을지역구 지역위원장은 김대현 후보가 당첨입니다. 자, 좀 나와주십시오. 자, 김대현 후보 지금 소감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뜨겁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우리 심사위원단 그리고 배심원단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랑 같이 경쟁해 주신 이강우 후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젊은 보수가 더 가열차게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